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보양식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어인데요. 장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장어는 성질이 찬 식품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력교정술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라식과 라섹의 역사는 3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시력교정술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라식과 라섹의 장점을 합친 3세대 레이저 시력교정술은 높은 안전성과 빠른 회복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감각기관 중 하나인 눈은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은 상처가 나더라도 완전히 훼손되지 않는 한 대부분 좋아질 수 있지만 시력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데요. 따라서 근시가 생긴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게 돼 보통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 시력 교정 보조 장치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시력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는 데다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어 요즘에는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시력 교정술이란 쉽게 말해서 안경을 벗는 수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경을 쓰는 이유가 근시 또는 난시와 같은 굴절 오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교정하는 것이 시력 교정술입니다. 시력 교정술을 하기 전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직업과 취미를 충분히 반영해 적합한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는데요. 시력 교정술 전 검사는 시력 검사와 안압 검사, 망막 검사, 각막 두께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있으며 녹내장과 각막 질환 여부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각막이 지나치게 얇거나 초고도 근시로 인해 레이저 라섹이나 라식 수술이 어렵다면 3세대 레이저 시력 교정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데요. 먼저 1세대인 라섹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막을 표면에서부터 절삭해 나가는 수술 방법입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수술 방법이지만 레이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라식이 2세대로 탄생하였습니다. 각막에 플랩이라고 하는 뚜껑을 만들어 이를 젖힌 다음 레이저를 조사하고 다시 뚜껑을 덮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지만 만들어진 뚜껑은 신경 손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조증에 더 불리하고 뚜껑을 만든 부분은 각막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빨리 회복되면서 구조적으로 튼튼한 수술은 없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등장한 수술이 바로 3세대 레이저 시력 교정술입니다. 3세대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각막 절편을 생성하거나 각막 상피를 제거하지 않고 레이저로 각막 표면을 투과해 각막 실질 교정 부위만 교정한다는데요. 2mm 최소 절개로 수술을 진행하여 각막 손상이 적고 외부 충격과 감염에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회복 기간이 짧아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수술 후 안구 건조증과 같은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낮다고 하는데요. 3세대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수술 부위가 작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 수술 후 주의사항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약을 잘 사용해 주셔야 하고 수술 직후에는 눈을 비비는 등 눈에 자극을 주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눈 상태를 점검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스마트 기기와 함께하는 생활로 인해 시력이 저하된 현대인들이 많다는데요. 안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시력을 교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성우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력 교정술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근시의 유병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각종 스마트 기기의 잦은 사용과 함께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근거리 작업 시간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야간에 깨어있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몇 살부터 가능합니까? 네, 시력 교정술은 성인이 된 이후에 가능한 수술입니다. 보통 만 18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살이 되면 많이들 시력 교정술을 고려합니다. 이후 나이가 들에 따라서 가능한 수술이나 수술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노안이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시력 교정술은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의 숙련된 기술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마다 각막의 두께, 모양, 동공의 크기, 근시 또는 난시의 정도가 다 다양하고 이분들이 수술실에서 보여주는 반응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정교한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거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술 시에는 대응과 판단을 하면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안과를 알아보실 때 가격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 눈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수술 과정과 수술 사후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눈을 자주 깜빡여 주시고 1시간에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이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블루베리 등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채소 또는 과일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에 필수품 하면 수영복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잘못 관리하면 내년 여름에 다시 입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세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복을 중성세제를 푼 물에 조물조물 빨아서 찬물에 헹궈서 그늘에 말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말릴 때도 비틀어 짜면 수영복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누르듯이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고요. 젖은 수영복을 밀폐된 가방 안에 오래 보관하면 수영복의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